안녕하세요. 차용주 강사입니다. 기계학 분석 도제식 교육 수강생분들을 위해 기분통 프로그램 활용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대출계약 속성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할 텐데요. 본 영상은 도제식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 제작되었으므로 기초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출계약 속성 분석에 대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분통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분통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프닝 모드로 먼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ES 트레이닝 로고 보이시죠? 예,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기분통 메인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대출 계약 분석이 있는데 보면은 대출 건별 분석이 있고 대출 다건 분석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대출 건별 분석에 대한 내용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출 건별 분석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보험대출계약 분석표 입력 맵으로 이동이 되고요. 다들 뭐 교육을 받아서 아시겠지만 입력 맵의 노란색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입력해 주시면은 됩니다. 자, 기존에 입력칸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입력 맵 초기화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맵 초기화 버튼을 누르니까는 기존에 입력된 내용들이 다 삭제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사내전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고객의 계약 정보를 확인하고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입력하실 때는 여기 보시는 입력과 패설 요 내용을 참고하셔 갖고 입력을 하셔야지만 오류가 없이 입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산 시스템 메뉴 경로 확인하시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전산 시스템과 관련된 해당 메뉴 경로들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는 이거를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샘플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화면은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매뉴얼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FP님들께서 대상 고객을 선택하고 계약사항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죠. 예. 그러면은 이 화면을 확인하셔 갖고 해당되는 정보들만 요 노란색 칸에다가 입력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임의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자 이름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상품명도 역시 한글로 입력을 하시고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풀네임을 다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임의로 줄여갖고 넣으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계약일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받을 때 제가 강조를 해드렸지만은 숫자로 입력을 하되 반드시 연, 월, 일을 하이픈으로 구분하셔서 입력하셔야지 출력 맵에 정상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계약일자가 2007년 1월 21일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납입기간인데, 납입기간 같은 경우에는 연 단위로 숫자만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기간 중 연수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20년 납이다. 그러면은 20이라고 치고 엔터 하시면은 자동으로 20년으로 바뀌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간혹 가다가 어, 전산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세영납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세영납에 있는 숫자를 넣으시면 안 되고 꼭 반드시 그 옆에 오른쪽에 기간 중 연수로 환산되어 있는 숫자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기간 같은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뭐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이면은 지금 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종신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의 연수가 표시가 되어 있겠죠. 어, 만약에 뭐
50년 만기다. 그러면은 50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50년으로 표기가 되고요. 만약에 보험기간이 종신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종신으로 한글로 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유념하셔야 될 사항이 여기 보면 밑에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 개시 시점을 만기로 환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대출이 있는 연금 계약을 분석하실 때는 연금의 보험기간은 종신이라고 표기가 되긴 하지만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 개시 시점을 만기로 환산해서 기간중 연수를 넣어주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연금 개시가 65세다. 근데 가입한 피보험자의 가입 시점 연령이 40세다. 그러면은 65세 빼기 가입 시점 연령 40세를 빼면은 25가 되죠. 예. 이렇게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 개시 시점을 만기로 환산하셔서 기간중 연수를 꼭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임의로 입력하는 계약의 보험기간이 50년 만기다. 그러면 50이라고 치고요. 자, 월납보험료 같은 경우에 뭐 5만 원이다. 예, 5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치고 납입 횟수 보면은 숫자만 입력하시면 되죠. 납입 횟수는 뭐 예를 들어서 200회 냈다. 20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대출 이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우리 전산 화면에 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보험 대출 이율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요 대출 이율만 소수점 포함하셔 갖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일시납보험료하고 추가납입보험료 하는 칸이 있는데 이제 일시납으로 계약이 되었을 경우 또는 월납하고 일시납이 같이 들어갈 경우 그럴 때 이제 입력하시면 되고요. 추가납 같은 경우에는 자유납입 기능이 있는 경우 그리고 뭐 연금 같은 경우에는 자유납 기능이 없어도 추가납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납하고 추가납입이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금액을 여기다가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없을 경우에는 그냥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쭉 다 하셨으면은 이제 그 다음은 보험 대출 내역 복붙, 대출 내역을 엑셀로 전환해서 복사한 후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작업을 하셔야 하는데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 받을 때 아시겠지만은 어, 이게 보면은 계약사항 조회 시스템이라고 하면요.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하위 메뉴가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 중간에 세 번째 거 지급 관련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보험 계약 대출 내역 조회라는 메뉴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측에 있는 보험 대출 내역이 쭉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보험 대출 내역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엑셀 다운로드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거 클릭하시면은 요런 팝업 창이 뜨거나 요런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뜰 수도 있거든요. 교육 받을 때 다 알고 계시죠? 자, 어쨌든 이렇게 엑셀 다운로드 받은 거 열기 하면은 요 보험 대출 내역이 엑셀로 전환돼 갖고서는 열리죠. 자, 예를 들어서 엑셀로 전환을 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엑셀로 전환이 됐으면은 얘를 복사를 해야 되는데 복사할 때 방법은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안 된다 그랬죠? 요 드래그가 아니라 A하고 1 사이 왼쪽 코너에 요 모서리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전체 시트가 다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 시트가 지정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점선으로 깜빡깜빡 거려요. 이러면은 이 전체 시트가 다 복사가 됐다는 뜻이고요. 복사가 완료됐으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엑셀 전환한 화면 요 언더바 버튼 눌러갖고 밑으로 내려버리고요. 자, 밑으로 내리면은 지금 아까 이동했던 복붙하는 화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 복붙 버튼 이것만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아까 복사했던 내역이 붙여넣기가 실행이 돼요. 자, 만약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에러창, 요 에러창이 뜰 경우에는 복사가 잘못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취소, 종료하신 다음에 다시 복사 제대로 해갖고 데이터 복분 누르시면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붙여넣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네. 자, 붙여넣기가 완료했으면은 이제 입력 메뉴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 메뉴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지금 1번 계약상 입력 항목 다 끝났죠? 그럼 이제 두 번째 2번 환급금 인출 입력 항목 요거 입력할 차례인데 보면은 환급금부터 찾아야 하는데 여기 V3 메뉴 경로 보시면은 개인 상단 지급금 안내 조회라고 되어 있죠. 이 화면이 어떤 화면이냐면은 어, 보시면은 이 화면이에요. 메뉴 검색에서 개인 상담 누르셔갖고 해당 고객명으로 조회를 하시면은 기본 일단은 처음에는 요 기본 사항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옆에 있는 요 지급금 안내를 클릭을 한 다음에 조회를 다시 하면은 내가 조회한 고객에 대한 모든 계약 정보, 지급금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 한 번에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약 환급금을 여기에다 입력하는 해약 환급금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분석하는 대출이 있는 계약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게 눈에 보이겠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약 환급금이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이 해약 환급금을 넣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해약 환급금은 이 대출 잔액이라든지 기간 중 이자가 차감된 금액이에요. 근데 고객은 아직 해약을 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포함한 해약 환급금을 입력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 해약 환급금을 클릭을 해요. 요 해약 환급금을 클릭을 하면은 해약 환급금 세부 내역 조회로 넘어가거든요. 예. 해약 환급금 세부 내역 조회로 넘어가는데 그게 바로 이 화면이에요. 이 해약 환급금 세부 내역 조회에서 왼쪽에 있는 지급 항목 여기 보시면은 해약 기본금 해갖고서는 금액이 보이죠. 그러니까 요 금액을 넣어주시는 게 맞아요. 요 금액이 대출 잔액을 포함한 해약 환급금. 근데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이 금액을 넣으시기보다는 요 지급금 계 있죠. 그냥 요 금액을 넣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간혹 가다가 뭐 선납보험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반환위험보험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약환급금은 요 해약환급금 세부 내역에 왼쪽에 있는 지급금 계의 금액을 넣으시면 된다. 자, 그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기납입보험료가 1,000만 원이니까 해약환급금은 뭐 700만 원이다라고 해볼게요. 자, 700만 원 입력했어요. 그 다음은 이제 기간 중 대출이자 입력할 차례죠. 자, 기간 중 대출이자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고객이 보험대출 이자를 자동이체가 됐든 마지막으로 납입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 이 기간 중 대출 이자는 마지막으로 대출 이자를 납입한 날로부터 지금 내가 이거 조회하고 있는 날, 전날까지의 그 기간 중 이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직 납입은 안 된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발생만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간 중 이자는 여기 보시면 아까 해약환급금 세부 내역 있죠. 요 가운데 보면은 공지 항목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위에 보험계약대출 잔액 있고 밑에 정상이자 월복리 지연 연체이자 이자와 관련된 내용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게 바로 기간 중 이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정상 이자만 보일 경우에는 정상 이자만 넣으시면 되고 만약에 월복리 지연 연체이자까지 보인다. 그러면은 요 이자와 관련된 거 다 더해 갖고 넣으시면 돼요. 정상 이자만 있다라는 뜻은 현재 대출 이자가 연체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고 만약에 정상 이자 말고 다른 이자가 보이면은 그 계약은 대출 이자가 연체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간 중 대출이자 뭐 예를 들어서 15,000원이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출 금액이죠. 인출 같은 경우에는 자연합 기능이 있는 상품 또는
뭐 연금이라든지 저축보험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이기는 한데 요 인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요 해약환급금 세부 내역에 보시면은 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기지급 금액 해갖고 가로하고 인출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만약에 금액이 표기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 인출된 금액이 있다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금액이 있다? 그러면 여기 인출 금액에다가 그 금액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없으시면은 그냥 공란으로 놔두셔도 돼요. 자, 이러면은 보험대출계약 분석표 입력이 다 끝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여기 3번에 한 줄 메모란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 기능은, 이 내용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좋냐면은, 고객 계약 정보를 보다 보니까는 이 분석표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고객한테 꼭 좀 해주고 싶은 내용들이 보일 수도 있고 생각도 나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적어놓지 않으면은 고객 만났을 때 까먹고 얘기를 못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객한테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미리 입력해 놓는 거예요. 간단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키워드로 하셔도 되고, 뭐 간단히 입력해 놓으시면은 이게 분석표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인쇄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점은 살리고 아쉬운 점은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이상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한 줄 메모라는 안 넣으시면은 비어 넣으시게 되면은 출력 맵에도 공란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그냥 내가 수기로 작성해 갖고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 맵 마무리가 다 됐고요. 그럼 이제 옆에 보시면은 이제 원 클릭 버튼 메뉴 보이시죠? 예, 메인 메뉴로 이동하는 기능이 있고, 아까 기존 데이터 초기화했던 초기화 기능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출력 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고객한테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제 이 출력 맵을 활용을 해갖고 고객하고 상담할 자료를 뽑으셔야 하는데, 보면은 납입 중이 있고요. 완납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거죠. 내가 분석한 계약의 납입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요거 완납용 선택하시면 되고, 내가 분석하는 계약이 아직 납입 중이다. 그러면 요 납입 중을 선택하면 되겠죠. 20년 240개월인데 200회 냈으니까는 요런 경우에는 아직 납입 중이죠. 그럼 요 납입 중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출력 맵 납입 중 클릭하니까는 이렇게 보험대출 계약 분석표 보이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 자료도 보입니다. 이 분석표 같은 경우에는 좀 디테일하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게끔 한 장에 모든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마무리 하실 때 그냥 고객이 육안으로 납입기간이라든지 적립금이라든지 환급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쉽게 좀 볼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출력 맵에도 원클릭 버튼 메뉴 보시면은 프린터 출력 미리 보기라는 게 있죠. 이 프린터 출력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인쇄될 형태를 미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쇄 버튼 보이시죠? 요거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 PC하고 연결된 프린터로 자동으로 여백 조절이 돼 갖고 나오니까는요. 그거 활용해 갖고 하시면 되고요. 자, 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문서 파일 바탕화면 저장하기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새로 추가가 된 기능인데 출력을 하셔서 종이 상태로 보관을 하셔도 되지만 내가 파일로 보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문서 파일 바탕화면 저장하기를 클릭하시면요. 자동으로 PDF 파일로 변환이 되면서 바탕화면에 저장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는데 바탕화면에 저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ES 트레이닝 문서 자료라고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 파일명은 ES 트레이닝 문서 자료로 저장이 되니까는 항상 요거 문서 저장한 다음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파일명을 뭐 해당 고객 이름으로 뭐 이렇게 바꾸든지 이렇게 꼭 바꿔놔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를 안 바꾸고 다른 고객 거를 분석하고 또 그 다른 고객 거를 요 문서 파일 전환하면은 똑같은 파일명이기 때문에 기존 게 덮어쓰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꼭 저장한 후에는 파일명을 변경을 하셔라. 근데 이제 요거는 어, 여러분들 각자 노트북 PC에 이 디렉토리 경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요 기능을 활성화를 하려면은 매크로를 좀 재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문의 주시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교육할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분석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분석 자료를 가져가서 고객하고 상담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예. 이게 비록 한 장이지만 앞뒤로 뽑으면 한 장이겠죠. 이게 한 장이지만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들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계학 속성분석 상담대화법 요거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ES 트레이닝 카페로 연결되고요. 여기 제가 대출계약 분석표 활용하실 때 좀 참고하셔야 될 내용들을 대화법의 형태로 이렇게 등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그대로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하시면 되는데 아직 내가 숙달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조금 미리 한번 좀 참고하셔서 가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좀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 이게 이제 이렇게 고객을 만났을 때 활용할 자료죠. 근데 이제 TA를 했는데 고객이 오는 거는 좀 불편해서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자료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객님 제가 가는 게 좀 불편하면은요. 고객님 자료, 예, 분석해 놓은 자료를 요약한 거를 좀 핸드폰으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세요. 오는 거는 불편해서 원치 않다 하더라도 자료 핸드폰으로 보내준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내지 말라고 하는 고객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기능은 예, 여기 보시면은 모바일 열람용 간단 분석표 이거 클릭하시면은 아까는 좀 자세한 내용의 분석표였지만은 요거는 딱 보면은 사이즈가 스마트폰 화면 사이즈죠. 예, 그래서 분석한 내용에 조금 주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 프린터 출력 미리 보기 있죠. 어, 이렇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출력을 해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도 되기는 하지만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시각적인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PC용 카카오톡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우리 PC용 카카오톡을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간단 분석표 복사라고 있어요. 요거 클릭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영역 지정돼 갖고 복사가 되고요. 뭐 본인한테 먼저 보내놔서 전달을 해 갖고 쓰셔도 되고 해당 고객한테 바로 보내셔도 되고요. 여기 채팅창에다가 커서 두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붙여넣기 하세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로 붙여넣기 보일 거예요. 이미지로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전송된다는 뜻인 거예요. 뭐 제목 같은 경우에는 써줘도 되고 뭐 안 써줘도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전송하면은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고객에게 바로 보낼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오지 말라고 했던 고객도 이렇게 한번 요약본을 받아서 보면은 아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고객이 다시 역으로 전화가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실 수도 있고, 어, 와서 좀 상담해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고객을 조금 궁금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모바일 발송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모바일까지 말씀드렸고, 이전 메뉴 다시 가면은, 아까 출력맵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고요. 또 입력 메뉴 누르면은 아까 입력맵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대출 내역 조견표라는 것도 또 보이실 거예요. 예, 이 대출 내역 조견표는 아까 보험 대출 내역 엑셀 전환해 갖고 붙여넣기 했잖아요. 그래서 최종 대출 잔액이라든지 그리고 고객이 대출이자 납입한 내역, 뭐 추가 대출한 내역, 뭐 일부 상환한 내역들이 요렇게 최근 납입 순서로 역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장에 60회분, 뒷장에 60회분, 총 120회분까지 표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한 장으로 10년치 데이터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 자료는 대출을 받은 지 조금 오래돼서 그동안 이자 납입한 내역이 상당히 많은 고객들은 이 자료를 꼭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뭐 일자별로 낱낱이 보는 것 때문에 이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출이자 낸 게 많이 보이면은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이 고객이 그동안 내가 대출이자만 너무 많이 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실 수가 있는 그런 자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터 출력 미리 보기 요것도 가능하고요. 필요하시면은 문서 파일로 바탕화면에 저장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입력하고 출력맵, 대출 내역 조견표 다 설명드렸고요. 이제 여기 보면은 제작 매뉴얼이라고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미 다 올려놓은 건데 제작 매뉴얼 클릭하면은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내용으로 이렇게 제작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다 넣어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것만 보고 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메인 메뉴 넘어가면은요. 이렇게 대출 건별 분석했죠. 그러면은 대출이 딱 한 건밖에 없는 고객이다라고 하면은 건별 분석해갖고 한 건으로 자료 준비해 가시면 되고, 근데 이제 고객이 대출이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있다. 근데 그 여러 건을 일일이 다 건별 분석해서 가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대출이 여러 건인 고객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건 중에서 대출 잔액이 제일 많거나 뭐 그동안 납입한 기납입 이자가 제일 많은 고객들, 제일 많은 계약, 그것만 좀 건별 분석을 하시고 나머지는 요 대출 닷건 분석 툴을 활용을 해갖고 자료를 만드시면 되는데, 자, 대출 닷건 분석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총괄현황 입력 맵으로 넘어가고요. 자, 이것도 역시 노란색 칸에 있는 기존 데이터 삭제하기 위해서 입력 맵 초기화 버튼 클릭합니다. 자, 그럼 기존에 있던 내용들 다 지워졌고, 근데 여기 보면은 1번 메인 해갖고, 요 위에 있는 거는 안 지워졌죠.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방금 건별 분석했던 거 있죠.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붙는 거예요. 왜냐면은, 같은 일을 두 번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건별 분석한 계약의 데이터는 자동으로 여기에 반영되고, 보험 대상자 이름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입력하냐면은요. 아까 개인 상담에서 지급금 내역, 지급금 안내 내역 봤었죠. 그게 이제 어떤 내역이냐면은, 자, 요 내역. 그쵸. 개인 상담 가서 고객명 조회해갖고 요 지급금 안내 클릭하면은 그 고객이 보유한 모든 계약의 지급금과 관련된 정보가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러면은 요 대출 총괄현황 입력할 때 그냥 요거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요 메인 계약 제외한 거. 요거 보고 입력하시면은 상품명 있죠? 기납입보험료 있죠? 대출 잔액 있고 인출한 거 있고 그리고 대출 잔액을 차감한 해약환급금도 보이고요. 그리고 대출 이율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을 하시는데 입력하실 때는 이렇게 가로로 입력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세로형으로 입력하시는 게 입력하시기가 훨씬 더 용이하실 거예요.
그리고 보험 대상자하고 기납이비자 누계는 아까 봤던 화면에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맨 마지막에 입력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임의로 입력해 볼게요. 자, 암보험도 하나 있고, 종신보험도 하나 있고, 연금보험도 하나 있다. 자, 대출이 총 4건이에요. 자,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기납입 보험료가 500만 원이고요. 뭐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이고요. 아이고, 1억 5천 쳤네. 1,500이고,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2천만 원 냈다고 칠게요. 자, 그리고 대출 잔액은 암보험은 뭐 200만 원이 있다. 종신보험은 뭐 1,000만 원이 있다. 연금보험은 뭐 똑같이 1,000만 원이 있다. 예, 이렇게. 자, 그리고 인출 같은 경우에도 없으면 비워놓으시면 되고, 뭐 0이라고 치셔도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연금보험 보니까 인출이 있다고 쳐볼게요. 뭐 300만 원 인출한 게 있다. 이렇게. 그리고 해약환급금 대출 차감된 금액이라 그랬죠? 아까 그 화면 보고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암보험은 뭐 대출 차감한 해약환급금이 150만 원이다. 뭐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350만 원이다. 뭐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500만 원이다. 550만 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출이율도 아까 그 화면에서 볼 수 있었죠? 뭐 대출이율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아까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 개인 상담에서 지급금 안내 가갖고 대출이 있는 계약만 상품명 먼저 쭉 입력하고 기납입보험료 입력하고 대출 잔액, 인출, 해약환급금, 대출이율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게 각각 건별 기납이비자 누계하고 보험 대상자 이름 넣는 거 남아 있죠? 이제 여기 보면은 밑에 제가 다 내용 써놨기는 했는데 메인 계약은 아까 대출 내역을 복붙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기 들어왔잖아요. 근데 나머지 계약은 건건히 확인해 갖고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매뉴얼에 다 나와 있어요. 먼저 대출 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암보험의 대출 이자 누계를 확인하고 싶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암보험이다라고 칠게요. 이게 암보험이다. 그럼 여기 보면 대출 잔액에 여기 대출 잔액 금액 있고 밑줄 쫙 그어져 있거든요. 요 대출 잔액을 클릭을 하세요. 대출 잔액을 클릭을 하면은 그 보험 대출 내역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요거 엑셀 전환 하셔갖고 요렇게 엑셀 전환 되면은 여기 보면 대출이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I에다가 커서 갖다 대면은 요 커서가 밑에 이 아래 향한 화살표로 바뀌어요.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여기 보면은 기납이비자 누계 금액이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거 확인하셔갖고 여기다가 기납이비자 금액이 얼마인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대출 잔액 클릭해서 보험 대출 내역으로 연결되면은 엑셀 전환하겠고 이자열 I 클릭하면은 우측 하단에 맨 밑에 합계 금액 계산되니까 그거 보고 그냥 넣으시면 된다. 예, 제가 요거는 임의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기납이비자 누계 금액도 다 넣었죠.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이 계약별로 보험 대상자가 누군지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지 않은 게 여기 앞에 보면 증권번호 있죠. 이제 증권번호 클릭하시면은 개인계약조회로 바로 연결될 거예요. 거기 이제 상단에 보시면은 성명사항이라고 있는데 그거 성명사항 클릭하면은 피보험자 이름이 누군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는 그거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입력 다 끝났죠? 입력 다 끝났으면은 여기 출력 맵 누르시면은 요렇게 출력 맵으로 이동돼서 보험대출 총괄현황 보이고 이렇게 그래프도 이렇게 확인이 돼요. 총괄현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까 입력한 내용들이 이렇게 건건이 다 이렇게 열거가 됐는데
고객 만났을 때는 아까 그 건별 분석표 활용해갖고 잔액이 제일 많은 계약, 그걸로 갖고 상담하시고, 고객님 이 계약 말고도 대출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거는 요 총괄 현황표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보여드리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 금액이 다 합계가 나오기 때문에 요 합계 금액 보고서는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고객이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지 그래도 쉽게 좀 판단할 수 있게끔 상담이 가능하다는 뜻인 거죠. 요 그래프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막대는 대출을 포함하고 있는 적립금을 뜻하고요. 요 분홍색 막대 같은 경우에는 대출 잔액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관상 보면은 파란색 막대하고 분홍색 막대가 이렇게 비스무리하고 엇비슷하다. 그럼 대출이 아주 많이 돼 있다라는 뜻인 거겠죠. 자, 요 대출 총괄 현황도 요 프린터 출력 미리 보기 누르시면은 인쇄될 형태 미리 확인하실 수 있고 인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문서 파일로 저장도 가능하고요. 어, 아까 건별 분석할 때도 모바일 발송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대출이 여러 건인 고객들은 그 특정 건에 대한 모바일 분석 요약본 보내드리고 나서 요 총괄 현황에 대한 모바일 분석 요약본도 보내드려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대출 분석과 관련된 내용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이게 도지식 교육 받고 나서 잘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교육받고 나서 잘 쓰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연락이 오는 게, 이렇게 영상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영상으로 좀 제작을 하게 됐고요. 요거 좀 보시면서 대출이 조금 과한 고객들 타겟팅 하셔갖고 일단은 분석하고 자료 만드는 것부터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자료 다 완성되고 나면은 고객한테 TA도 하고 싶어지고 TA 했는데 고객이 오지 말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지 말라 그러는 고객이 더 많죠.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분석표 보내세요. 예, 이렇게 좀 고객하고 좀 접점을 좀 많이 마련을 하셔야지만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납니다. 어, 오늘 첫 번째 영상인데 조금 부족한 게 많았을 수도 있고요. 다음번에 뭐 다른 내용들 할 거 많으니까는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끄면은 돼요. 끄면은 이렇게 클로징 모드로 넘어갑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